프론트 뷰에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플레인 크기는 가로 세로 100, 세그먼트는 1, 1로 지정을 했고요. 자, 프론트 뷰에서 색이 채워져 보이도록 F3 눌러서 색이 채워져 보이도록 스무스 앤 하이라이트 또는 자, 버전에서 좀 다르기는 한데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라인만 보이는 거고요. F3 눌러주면 면이 채워져서 보여질 거고요. 바깥쪽에 셀렉션 브라켓 테두리들이 보여지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스 2018 버전에서는 키보드 단축키 J 눌러주시면 사라지게 되고요. 상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 Shift J 사용하셔서 사라지게끔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테두리 선이 보이도록 엣지가 보이도록 F4 눌러서 엣지 베이스 켜놓고 작업하시면 좀 더 편하세요. 잘 보이고요. 자, 재질을 집어넣기 위해서 재질 편집기를 열어볼 건데 재질 편집기는 두 가지 종류로 되어져 있어요. 매티리얼 에디터. 자, 매티리얼 에디터 모드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컴팩트 모드, 슬레이트 모드. 자,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게 슬레이트 모드인데 컴팩트 모드로 바꾸고자 하시면 여기서 아이콘으로 바꿔서 선택해서 열어주셔도 되고 또는 슬레이트 모드로 오픈이 되었을 때 모드에서 컴팩트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매티리얼 에디터 슬롯들이 쭉 있는데 슬롯 지금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빈 슬롯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수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피지컬 매티리얼로 되어져 있는데 기본으로 피지컬 매티리얼 되어져 있고요. 지금 사용할 거는 스캔9의 스탠다드 모드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F10 또는 렌더 셋업 들어갔을 때 현재 활성화되어져 있는 렌더러에 따라서 기본 재질들이 선택이 되어지는 게 달리 보여지고요. 렌더 셋업 창에서 커먼에서 프로덕션을 스캔9 렌더러로 바꾸고 자, 스캔9 재질 중에 스탠다드를 선택을 했어요. 재질을 적용하실 때는 끌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체를 선택을 하고 재질이 들어가야 될 물체를 선택을 하고 또 준비되어져 있는 슬롯을 선택을 하고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버튼을 눌러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디퓨즈 옆에 사각형 맵 슬롯이 있는데 맵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버튼은 매티리얼 에디터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면 맵들이 있고요. 여러 종류들의 맵을 넣어줄 수가 있고 그 중에 디퓨즈 컬러 이 부분에 비트맵을 적용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예요. 자, 여기 버튼에 맵을 넣어주셔도 되고 자, 디퓨즈 이 부분에 맵을 넣어도 되고요. 맵은 비트맵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폴더 찾아가서 넣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일 탐색기 열어서 원하는 이미지를 끌어서 넣어 주셔도 되세요. 자,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선 보이지 않고 있어요. Show Material in Viewport 넣어주면 제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양하고는 가로 세로 비율이 좀 다르게 나오죠. 자, 플레인에 모디파이 리스트 열고 UV 해서 UVW 맵을 찾아주세요. UVW 맵 아래쪽 중간 하단에서 비트맵 핏 버튼을 누르고 똑같은 이미지를 찾아주면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줄 수가 있고요. 플레인에서 가로 세로를 조절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줄여주면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배경 이미지로 쓸 수 있게끔 설정을 했어요. 자, 매트리얼 에디터는 이제 종료를 하고요. 물체를 선택하고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이 물체가 배경 이미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물체인데 자꾸 이제 선택이 되거나 하게 되면 작업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선택이 되지 않게끔 조절을 할 건데 디스플레이 패널로 가서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프리즈를 적용을 해주면 프리즈 선택 물체 선택을 하고 프리즈 셀렉티드 해주면 선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라졌죠. 언프리즈 올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물체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서 쇼 프로즈닝 그레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고 프리즈 셀렉티드 해주면 자, 선택은 되질 않아요. 동결되었어요. 프리즈 되어져 있고 선택되지 않고 이미지는 보이는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라인으로 그려서 외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론트 뷰를 최대화했고요. 라인을 그릴 건데 라인은 생성할 때 크리에이션 메소드에서 이니셜 타입과 드래그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니셜 타입 코너, 드래그 타입 코너로 되어 있으면 클릭을 하던 드래그를 하던 직선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보통 이니셜 타입은 코너로 하고 드래그 타입은 베이저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클릭했을 때는 직선이 되어지지만 드래그 했을 때는 곡선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을 그려주게 되면 직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코너 만들어 놔도 되는데 이렇게 설정해 놔도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처음 시작할 때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고 수직으로 내려올 때는 쉬프트 눌러서 클릭 수직선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라인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내려와서 또 클릭해주고 그림이다 보니까 사진이다 보니까 스냅이 잡히지는 않고요. 중심 위치 정도쯤 되는 데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라인 직선으로 라인을 그렸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2번의 클릭으로 버텍스 12개 생성하면서 직선으로 라인을 일단 대충 그려놨어요. 서브 오브젝트 버텍스 레벨에서 버텍스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이저 코너로 버텍스 속성을 바꿨고요. 자, 곡선 모양을 이제 베이저 핸들을 조절을 해서 곡선 모양을 만들 건데 곡선 모양을 생성을 했더니 자, 이 부분이 좀 각이 많이 지게 돼요. 각지는 부분들 부드럽게 볼 때는 인터폴레이션 항목에서 어댑티브 체크하고 작업을 하면 부드러운 모양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버텍스 위치 맞춰가면서 또 베이저 핸들을 조절해서 외형을 따라가며 곡선 모양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버텍스를 움직일 때 트랜스폼 기준모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X축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하면 X축으로만 움직이고요. 자, XY 같이 선택을 해주면 XY가 함께 활성화돼서 노란색으로 보여진다면 XY를 같이 움직여지는데 가끔씩 미세한 작업을 할 때라든지 확대 축소가 불충분하게 되었을 때는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X 눌러서 트랜스폼 기준모를 비활성화하고 작업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고요. 자, 핸들 위치는 이런 정도로 자, 곡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각이 지게끔 만들어 놓지 말고 180도가 유지가 되게끔 핸들과 베이저 핸들은 서로 180도를 유지를 하게끔 배치를 하면 이후에 베이저 코너를 베이저 상태로 속성을 바꿨을 때도 모양의 변화가 크지 않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베이지어 코너를 베이지어로 바꿨을 때 모양의 변화가 있는 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그 변화를 좀 최소화하려면 될 수 있으면 핸들 방향이 서로 180도를 유지하게끔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부분들,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될 부분들은 버텍스 속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이지어로 바꿔주게 되고요. 베이지어로 바꿨을 때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전에 완벽하게 180도를 유지를 못했다는 얘기고요. 조금씩 수정을 해보고요. 자, 여기는 이 곡선 모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텍스가 몇 개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 스플레인 라인의 버텍스 레벨의 리파인 버튼을 누르고 비슷한 위치에 클릭해서 버텍스를 추가를 하고요. 베이지어 코너 버텍스 속성을 베이지어 코너로 변화를 주고 자, 이런 정도까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와인잔의 내부 모양은 상상을 해서 만들어 주면 되고요.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로 보여지는 이미지인데 나중에 투명 재질이 들어가게 되면 내부 모양도 보여지게 돼요. 내부 모양도 깔끔하게 작업해 놓는 게 좋고요. 스플라인에서 뭔가 이제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다른 물체예요. 서브 오브젝트를 서로 편집을 해줄 수가 없죠. 지금 라인과 이 곡선들이 자, 먼저 가운데 있는 라인을 선택하고요. 라인을 선택하고 바깥쪽에 있는 곡선 부분들을 어태치를 해줘야 돼요. 자, 이 물체의 피봇 컨트롤 쉬프트 X 눌러서 트랜스폼 기준모를 다시 활성화 시켰어요. 트랜스폼 기준모가 있는 위치가 피봇 위치가 되는데 지금 곡선의 피봇 위치는 물체의 외부에 놓여져 있죠. 라인은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체의 가운데에 피봇의 위치를 유지를 하려면 가운데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어태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가운데 있는 선은 인터폴레이션이 어댑티브가 체크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태치를 하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물체들도 인터폴레이션 어댑티브가 해제가 돼서 각이 져 보이는 모양으로 변하게 되니까 자, 가운데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하고 인터폴레이션 어댑티브 체크를 하고 이후에 어태치를 해 주세요. 자, 스플라인 레벨에서 트림으로 불필요한 선들 제거했고요. 트림한 위치에는 버텍스가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버텍스 선택해서 웰드 붙여주고요.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LA 엔터 레이스를 적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만들어진 회전체가 좀 많이 각이 져 보여요. 세그먼트를 64, 100 충분한 세그먼트를 주어지게 되면 부드럽게 보여질 거고요. 자, 프리즈 동결해준 밑그림은 디스플레이에서 하이드 프로즌 오브젝트 해주면 가려져서 보이질 않게 되고요. 아래쪽을 보면 조금 지저분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내부 쪽에서도 그렇고요. 지저분하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레이스에서 웰드 코어 체크를 해주면 매끈하게 보여지게 되고요.